작은 커피숍이 붐비는 거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차량들의 소음이 커피의 진한 향기와 어우러져 갓 내린 커피 향이 가득했다. 손님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컵과 접시들의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노인이 들어왔다. 초췌한 모습으로 낡은 옷과 달아해진 신발을 신고 그를 공간에서 더욱 눈에 띄게 만들었다. 밝고 깔끔한 그의 떨리는 손은 나무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다. 고된 삶을 살아온 듯한 눈빛으로 낯선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는 카운터 앞에 멈춰 섰다.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가장 싼 빵 하나 주세요. 가게 주인은 차가운 인상의 중년 여성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여긴 자선 단체인가?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꽤 많은 손님들이 뒤돌아보게 만들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주머니에서 낡은 동전 몇 개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목이 메이는 듯 말했다. 숨죽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카페 구석에서 몇몇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곳에서 젊은 여성이 비꼬았다. 어딜 가나 이런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짜증나. 카페의 구석진 곳에 한 여성이 그 광경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다. 예리한 눈빛으로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우아한 정장을 입은 패션 매장 체인을 운영하는 아녀는 도시에서 유명한 아침마다 이 카페에 들르곤 했다. 그녀는 원래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했었다.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지만 이 광경이 그녀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노인의 손목에 멈췄다. 낡은 시계와 해진 시계줄.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시계는 절대 헷갈릴 수 없었다. 특별하게 디자인된 정교한 세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계 앞면에 새겨진 작은 아이콘.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민우에게 선물했던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녀의 옛 애인. 아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옛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엄이 넘쳤다. 제가 그분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가게 주인은 약간 머뭇거렸다. 표정이 바뀌었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자. 안현 씨,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때서요? 안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잘랐다. 안현이 말을 끊으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AI만을 위한 것인가요? 카페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카페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현의 손에서 돈을 어색하게 받았다. 그녀는 노인에게 돌아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 테이블에 앉으세요. 함께 아침 식사를 할까요? 노인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걸었다. 테이블에서 둘 다 자리를 잡고 나서 안니엔이 부드럽게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시계가 정말 아름답네요. 누가 선물한 건가요?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눈빛에 그리움이 어렸다. 이건 제 아들의 유품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민호. 제 아들은 몇 년 전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시계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은 안연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녀는 몸속에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호. 수년 동안 잊으려고 애썼던 그 이름. 이제 낯선 사람의 입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그녀는 노인을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하고 싶은 말들이 목에 걸렸다. 아드님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속삭였다. 마치 큰 소리로 말하면 모든 기억이 산산이 조각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민우는 제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삶의 가장 큰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재능이 넘치는 동시에 매우 정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영원히 떠났습니다. 안니에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아들 민호.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서로 마주보고 기억과 고통으로 가득 찬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하지만 그 침묵 아래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었다. 연결고리. 과거와 마주할 기회. 그리고 잃어버린 삶의 조각을 되찾을 기회. 그들은. 아녀는 카페에서 해시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야기를 들으며 무거워졌다. 옛 연인 민우에 대한 이야기. 그녀가 잊으려고 했었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와 같은 이야기. 그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언젠가 이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하게 될 줄은. 더욱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민우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이렇게 얄궂은 상황에서 저는 아주 잘 기억합니다. 민우가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때를. 해시는 과거에서 온 듯 낮고 슬픈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 아이는 그녀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는 슬픈 눈으로 멈춰 섰다. 안니에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앞에 놓인 커피잔을 꽉 쥐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껌 여사. 민우의 어머니는 항상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출신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이해합니다. 그녀는 목이 메인 채 작게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아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배경도 없는. 저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해시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당신이 그 여자였습니까? 그는 물었다. 그의 늙은 눈이 반짝였다. 저는 민우가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나는 그것이 왜 그렇게 격렬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가 좋은 가문의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호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아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우가 그녀 옆에 앉아있던 긴 밤들을 기억했다.
가족의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때 둘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당신은 가족을 버릴 수 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떠났어요. 그것이 그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그 결정이 그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줄 줄은. 해시는 한숨을 쉬며 슬픈 눈으로 회상했다. 당신이 떠난 후 민우는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웃지도 않고 예전처럼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이미 거기에 없다는 것을. 그는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마치 슬픈 기억들을 떠올리는 듯. 그리고 그 운명의 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우가 죽었습니다.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남기고. 나와 그의 어머니는. 우리는 아들을 잃었고 가족의 유대감마저 잃었습니다. 아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은 너무 떨려서 숟가락을 탁자에 떨어뜨렸다. 사고 그녀는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사고로 죽었나요? 네, 해시는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 아이는 운전 중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녀는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아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억의 조각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민우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왔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 그의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떠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녀는 놓아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가 가족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그녀는 그에게 선물했던 시계를 떠올렸다. 그가 승진했던 날의 기념 선물. 해시의 손목에 있는 그 시계는 그들의 사랑의 마지막 증거였다. 아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해시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 아마도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제가 무언가 보상할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할 거예요. 하이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사함과 동시에 약간의 당혹감이 담긴 눈빛으로.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 빚도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민우의 사랑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아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에게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와 껌 아주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단지 제가 죄책감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게 그럴 기회를 주세요. 해시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정말 그녀를 만나고 싶다면? 제가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녀는 마음속의 분노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아녀는 알고 있었다.
이 결정이 그녀를 힘든 여정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느꼈다. 이것이 그녀와 민우의 가족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단호한 눈빛. 그 여자와 마주할 준비를 하면서 그녀를 최대의 적으로 여겼던 그날 오후 안리에는 하이 씨를 따라갔다.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시의 북적거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나무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낡은 나무 벤치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공원 가장 구석진 곳에 커다란 나무 아래 마른 체형의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녀는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나타났던 캄씨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차가운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제는 초췌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낡은 코트 아래 가냘픈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눈 마치 기력이 다한 듯 주변에 신경 쓸 검 여사입니다. 해씨는 머뭇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녀가 당신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녀는 천천히 검 여사에게 다가갔다. 걸음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따라왔다. 그리고 그녀를 위협으로 여겼던 여자와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녀를 위협으로 여겼던 여자.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검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낯선 사람이 해씨 옆에 있는 것을 보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아녀에게 멈추자마자 그 당혹감은 순식간에 차가움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두 손은 작은 천 가방을 꽉 쥐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해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위험이 남아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죠? 해씨는 심호흡을 하며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이분은 안연입니다. 민우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해씨의 소개는 조용한 공간을 찢는 칼날 같았다. 검 여사의 눈이 커졌다가 곧 분노로 가득 차 가늘어졌다. 내 인연 그녀는 분노에 차 질식할 듯한 목소리로 쉭소리를 냈다. 내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 우리 삶을 산산이 조각낸 여자. 아녀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검 여사가 분노를 모두 쏟아낼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지금 어떤 변명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넌 민우가 널 만나고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 걔는 가족을 멀리했고 우리가 주는 모든 것을 거부했고 결국 사고로 죽었어. 그리고 난 걔한테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어. 다 내 탓이야. 검 여사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해씨는 황급히 아내의 손을 잡고 검 여사를 진정시키려고 했었다. 그만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이증오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 끝날 수 없어. 그녀는 해씨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내가 모든 걸 잃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아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분명했다. 검 아주머니, 저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주머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것은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머니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껌 여사는 몸이 굳었다. 그녀의 충혈된 눈은 안연을 노려보았다. 내가 고통에 대해 뭘 안다고. 넌 아직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많아. 하지만 나는 아들을 잃었고 삶의 의미도 잃었어.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안연은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민우는 제 전부였습니다. 저도 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비난하거나 변명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주머니와 해씨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그를 기리기 위해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안연의 말은 껌 여사의 마음속 분노의 불길을 누그러뜨리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눈빛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다.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민우는 죽었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어요. 안연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의 기억이 고통과 증오에 묻히지 않도록. 저는 할아버지와 해 아저씨가 다시 평화로운 삶을 찾도록 돕고 싶습니다. 해 씨는 껌 여사의 손을 잡고 동정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껌, 우리는 충분히 견뎌왔어. 아마도 이제 과거를 놓아주고 남은 삶을 살아갈 때인 것 같아. 민우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껌 여사는 해 씨를 바라보았다가 안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갈등이 역력했다. 상실의 고통과 평화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마침내 그녀는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듯했다. 네가 정말 돕고 싶다면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이게 나에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라. 안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안도감과 함께 결의로 가득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의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머니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서 아주머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세 사람은 큰 나무 아래 다시 함께 앉았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비록 모든 고통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은 길 위에 첫 발을 내디뎠다. 화해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안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시간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감정이 벅차오르는 만남 후 안연은 껌 여사와 해 씨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 행복,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도. 안연은 생각했다. 만약 민우가 살아있다면? 그는 결코 가족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도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안리에는 작은 집을 찾았다. 조용한 동네에 있는 집은 소박하지만 아늑했고 뒤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껌 여사가 꽃을 가꿀 수 있는. 그리고 야외 테이블. 하이 씨가 앉아서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곳. 매일 아침. 안연은 차를 몰고 그들을 만나러 갔다. 집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그녀가 그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비좁은 방에 들어갔을 때 껌 여사는 낡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씨는 조용히 낡은 책을 읽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약간의 걱정이 어려 있었다. 해 아저씨, 껌 아주머니. 아녀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께 맞는 작은 집을 찾았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면 두 분을 그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해씨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집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거주를 찾아줬다고. 네.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아녀는 미소 지었다. 두 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껌 여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고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아가씨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줬어. 내가 아가씨에게 무엇을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녀는 껌 여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건 제가 아니라 민우를 위한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도 두 분이 더 나은 삶을 사시기를 바랄 거예요. 며칠 후, 아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해씨와 껌 여사의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그들의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각 요리는 추억을 담고 있다. 삶의 기쁨과 슬픔. 그들이 새 집에 들어섰을 때 신선한 공기의 흐름. 공간 전체에 퍼져나가는 듯 감쉬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크림색으로 칠해진 벽을 훑어보는 눈빛. 따뜻하다 오랜만이야라고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간에 녹아드는 듯했다. 오랫동안 진정한 집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안니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꽉 쥐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이 씨와 캄 씨에게는 그들은 임시변통의 부족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편안함은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안니엔의 도움과 격려로 그들은 서서히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갔다. 하이 씨는 아침 시간을 작은 정원을 가꾸는 데 보냈다. 채소밭을 가꾸고 그리고 안니엔이 가져온 꽃에 물을 주었다. 캄 씨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동네를 산책했다. 저녁 시간에는 둘 다 식탁에 앉아 그날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안니에는 캄 씨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는 우리가 민우를 기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그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하지만 슬픔에 압도되지 않도록요. 캄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안니엔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작은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거예요. 안니에는 제안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하지만 큰 꿈을 가진 민우가 꿈꾸었던 것처럼 세상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 장학기금에 대한 아이디어는 고타이 씨와 캄 씨 모두에게 동의를 얻었다. 안니에는 절차를 처리했다. 기금의 이름을 민우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감사 편지들은 장학금을 처음 받은 학생들로부터 캄 씨를 울게 만들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꽃밭에 앉아 있다가 캄 씨는 안니엔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안니엔 씨, 그녀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전 당신을 정말 미워했어요. 당신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내 이기심이 모든 것을 망쳤어요.
당신은 나를 용서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안니에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다고 믿어요. 날이 갈수록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안니엔, 하이씨, 그리고 캄씨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쌓았다. 특별한 가정과 모두가 사랑을 나누는 곳, 상실, 그리고 희망을. 그들은 민우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시간이 흘러 하이씨와 캄씨의 작은 집은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처음의 어색함에서 벗어나 이제 둘 다 새로운 삶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뒤뜰은 화려한 색깔의 꽃밭으로 가득했다. 캄씨가 매일 돌보는 그리고 하이씨는 직접 작은 나무 의자를 만들었다. 꽃을 감상하고 책을 읽기 위해 그들은 더 이상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햇살 가득한 어느 오후 안니에는 큰 놀라움을 가지고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음식으로 가득 찬 바구니를 가져왔다. 신선한 꽃다발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 저녁은 제가 온 가족에게 저녁을 대접할게요. 그녀는 흥분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캄씨는 약간 놀라며 말했다. 저녁 식사 우리 가족 모두. 그녀는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마치 이 새로운 가족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듯 내 안니에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결실을 즐길 시간이에요. 저녁 식사는 웃음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들 속에서 더 이상 고통은 없었다. 괴로움이나 어색한 거리감도 없었다. 모두 진정한 가족처럼 함께 앉아 있었다. 캄씨는 수년 동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민우와의 작은 추억들을 이야기할 때 하이씨는 계속해서 농담을 했다.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안니에는 식탁을 치우고 나서 부드럽게 말했다. 두 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심플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온화한 얼굴과 밝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쪽은 비엣 아잉이에요. 안니에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제 아들이에요. 하이씨와 캄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비엣 아잉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민우의 모습을 찾는 듯 그의 눈과 미소에서. 비엣 아잉은 가까이 다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민우 삼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캄씨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이 붉어졌다. 너 민우랑 너무 닮았구나. 그녀는 목이 메어 흐느꼈다. 눈, 미소. 안니에는 동정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비엣 아잉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이야기를요. 저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민우가 단지 슬픈 기억만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요. 며칠 후 작은 가족 모두 민우의 묘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캄씨는 용감하게
그녀가 한때 피했던 고통에 맞섰다. 하이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안니에는 흰 꽃다발을 들고 옆에서 걸었다. 소박한 무덤 앞에 서자 캄 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렸다.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의 고집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구나. 하지만 이제 엄마는 알겠다. 내가 옳은 사람을 사랑했었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게. 안니에는 무덤 위에 꽃다발을 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애절했다. 민우야, 오빠가 편안하기를 바라. 우리는 여기 있어. 아무도 외롭지 않아. 비에 다잉은 다가와 무덤 앞에 머리를 숙였다. 민우 삼촌, 비록 제가 삼촌을 만난 적은 없지만 저는 삼촌이 멋진 분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삼촌을 대신해서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더 밝아진 것 같았다. 하이 씨와 캄 씨는 새 집에서 평화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기쁨도 느꼈다. 안니엔과 비엣 아잉이 곁에 있다는 것에서. 매주 주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정원 일을 했다. 민우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은 점점 더 발전하여 많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다. 보내온 모든 감사 편지는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캄 씨는 심지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장학금 수혜자 한 명 한 명에게 답장을 보내며 격려와 사랑의 말을 전했다. 그녀가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어느 오후, 온 가족이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온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은 마치 미소 짓는 듯했다. 하이 씨는 나무 의자에 앉아 손에 책을 들고 있었다. 비엣 아잉은 캄 씨가 화단을 돌보는 것을 도왔다. 안니에는 옆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충만한 감정이 있었다. 그녀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였다. 민우는 항상 존재했다.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사랑과 희망 속에. 캄 씨, 하이 씨.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작게 말했다. 저는 알아요. 민우는 분명히 우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해냈어요. 그렇죠. 캄 씨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 미소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안니엔.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 석양 아래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람에 섞여. 그들은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서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으로 연결된 새로운 가족. 용서. 그리고 믿음. 행복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